사건은 이전에 동종 전과가 있었습니다. 음주운전도 있었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된 상태였는데 본인이 좀 자포자기한 상태였나 봐요. 변호사 선임도 안 하고 가족들한테 사실 알리지도 않은 상태였어가지고 갑자기 아들이 이제 연락이 안 되고 구속됐다는 통지를 받으니까 너무 놀라셔가지고 오셨는데 이전 전과들이 누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제 감형을 받는 거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실 이제 선고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형이던가 아니면 벌금형이던가. 안녕하세요. 법승 사건 파일 김상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참 끊이지도 않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 최근에도 사망사고도 발생해서 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실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어서 재범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 사건에서도 안이한 마음에 사실 이제 운전대를 잡고 단속에 걸려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되고 법정 구속되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통상적으로 그 회차에 따라서 1회차, 2회차까지는 벌금이 나오고 3회차에는 집행유예, 4회차에는 실형, 그 정도의 수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2회차에 법정 구속되는 일은 거의 드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뢰인이 이 사건에서 법정 구속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음주 무면허 사건으로 처벌을 받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 다른 사건으로 이제 집행유예가 선고됐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집행유예 결격 기간이어서 실형이 선고되었던 겁니다.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할 때는 대부분 사실 법정 구속을 시키게 됩니다. 구속 사유에는 증거인멸이라든지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구속을 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와 이제 합의를 위해서 항소심에서 합의를 해라 라는 식으로 하면서 법정 구속을 안 시키거나 아니면 간혹 이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법정 구속을 안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느냐의 여부는 그 양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판단을 합니다. 같은 범행을 이전에도 저질렀는데 이번에도 저지른다면 그 다음번에도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는 겁니다. 그래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그 선고를 할 때 집행유예 결격 기간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자체를 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형을 주거나 아니면 벌금형에 규정되어 있는 범행의 경우에는 벌금형을 주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로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그 전과에 의한 그 형이 살아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사실은 이제 더해서 형이 선고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사건에서 이제 변호인으로서의 저의 조력 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5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요거 확정을 좀 막고 재판을 조금 이제 지연을 시켜서 그 이전에 형이 살아나는 것만 좀 막자. 그거를 조력의 포인트로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건에서 이제 본인과 가족들이 노력을 했던 거는 본인은 반성문 제출하고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겠다는 취지로 그 형법이랑 그 도로교통법을 그 자필로 필사를 했어요. 그런 노력이 좀 가상하다고 보였을 수도 있고 부모님들은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래서 이제 탄원서를 거의 매주 보내셨어요. 부모님하고 또 누나하고 사회생활도 사실 잘하셨던 분이에요. 직장 상사와 동료들이 거의 한 50분 정도 되는 분들이 탄원서를 직접 쓰셔가지고 제출을 해주셨어요. 결국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상태에서 선고를 받게 됐고 1심에서 1년 실형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이걸 집행유예로 받게 된 거죠. 4개월, 6개월 깎아준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출소를 시켜줬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재판부에서 이 사람의 이제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겠다라는 진심을 좀 받아들여 주신 게 아닌가. 네, 윤창호법이 제정되고 그 2021년 11월경에 그게 이제 위헌 선고가 났습니다. 결국에는 이진아웃, 그 전에는 삼진아웃이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이진아웃으로 바꾼다라는 거였는데 개정된 부분의 골자를 좀 말씀드리면
그 직전 음주운전 전과, 동종 전과가 10년 이내로 제한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음주운전이면은 알코올 농도와 상관없이 가중처벌을 받았는데 변경된 부분은 이겁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에서 0.2%인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주목할 점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헌 판결을 받은 법률보다 형이 더 가중됐다라는 것, 그거를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음주운전은 참 단속 단계에서부터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들을 많이 하는데 음주 측정 거부로 해가지고 또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본인이 저지른 죄책보다 부당하게 과도한 처벌을 받는다거나 술을 마신 다음 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숙취운전으로 단속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꼭 형사 변호사의 좀 조력을 받으실 필요가 있고 최소한 상담은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올린 그 이유는 음주운전으로 뭐 실형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항소심에서 뭐 나올 수 있는 비결을 전수를 한다거나 되게 어렵게 집행유예를 받아냈다고 자랑을 하려고 이 영상을 올린 게 아닙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내용을 좀 알려드리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고 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또 음주운전이나 뭐 일반 형사사건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법무민 법승 김상수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지금까지 법무민 법승 수원사무소의 김상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승 사건 파일의 김범선 변호사입니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드릴 텐데요. 비록 최근에 윤창호법이 폐지되기는 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특히나 재범에 이를 경우에는 실형까지 내려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범죄입니다. 법무법인 법승 사무실을 찾아온 의뢰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음주 측정에 거부할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의뢰인은 여자친구 집 근처에서 아는 지인과 함께 저녁 식사 겸 반주를 곁들였습니다. 대리기사를 부르려고는 했으나 이제 가까운 거리라고 만연히 생각을 하고 짧은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술을 꽤 마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주행 중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았고 주변에서 이를 목격한 목격자에 의해서 경찰에 신고되어 적발이 되었는데요. 혀가 꼬일 정도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보행 자체도 비틀비틀 거릴 정도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네, 우리 의뢰인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이유는 이미 무면허 운전, 종전에 받았던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생각한 나머지 이 음주 측정에 거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무면허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죄로 조사를 받았고 결국 그대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재범일 경우에는 가중처벌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의뢰인 같은 경우에도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결국에는 실형 및 법정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측정 거부죄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알 수가 없잖아요. 보통 이렇게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만치 상태라고 여길 수 있는 0.2%의 버금가게 처벌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특히나 이런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실랑이를 할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측정 거부는 오히려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동정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괘씸죄가 적용돼서 형벌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의뢰인의 경우에는 비록 동정 전력이 있지만 약 10년 전의 일이고 비교적 이 사건과는 시간적 간격이 있음을 먼저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나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라고 불릴 만큼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인데요. 재범 방지의 경우에는 이러한 노력들을 피력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병원, 특히 이제 정신과 병원에 내원을 해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병행을 하고요. 매일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상황 등을 말씀을 드리고 자가 어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측정을 해서 그 결과표를 사진으로 찍어서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의뢰인에게 안내를 해서 성실하게 해줄 것을 당부를 하였고, 그래서 4차례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측정 거부에 이르기까지 동전 전력이 다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윤창호법 폐지가 되어서 가중처벌이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흔히들 할 수가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특히 재범할 경우에 있어서는 가중처벌하고 있는 그 기본 형량을 더욱 늘리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절대 재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는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이 나오게 되고, 두 번째 재범할 경우에는 벌금 내지는 집행유예, 그리고 세 번째 이상으로는 거의 실형을 선고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재범하지 않겠다라는 그 부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재범 또는 음주운전 측정 거부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양형자료 등을 준비하는 것이 이 사건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승TV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법승 김범선 변호사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죄를 범할 경우에는 특히 뺑소니는 사회에서도 연벌을 처하는 상황이라 최대 30년인 거죠. 최대 30년. 안녕하세요. 법승TV 박은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뺑소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뺑소니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범죄인데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망쳤기 때문이죠. 뺑소니라는 범죄는 음주나 무면허인 경우에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내가 음주하고 있다는 상황 또는 무면허였다는 상황 때문에 그 상황을 좀 피하게 되는 심리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실형의 위험을 피한 사례를 통하여 처벌의 수위와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시내에서 도로를 주행하다 부주의하게 앞차를 가볍게 추돌하게 되었던 사연입니다. 앞차의 범퍼가 부서지고 또 앞차의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사안인데, 이때 내려서 가볍게 사건을 처리하고 해결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사건을 이 의뢰인은 그 자리를 벗어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에 이력이 있었어서 또다시 그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뺑소니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알게 되고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했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그리고 무면허 운전, 이렇게 3가지의 범죄가 적용된 사안입니다. 도주치상이란 운전을 하다가 운전자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사고가 났다고 해서 모두 도주치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죠. 그 사고로 피해자가 다쳤는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처벌되는 것입니다. 도주치상에 해당할 경우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사람이 다쳤는데 사람을 구조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가 도주치상이라면 물건을
손괴했는데 그 사후 조치를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난 경우에는 사고 후 미조치라는 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통상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는 비산물을 옆으로 치우고 다시 도로 주행에 이상 없도록 조치를 취한 뒤에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 사고 현장을 그대로 놔두고 떠난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고를 통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자동차도 손괴한 상황에서 그 자리를 떠날 경우에는 뺑소니, 즉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라는 두 개의 범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도주치상에 사고 후 미조치인 상황에서 운전 면허까지 없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만큼 심각한 사안입니다. 운전을 잘 하지만 면허만 없는 사람이어서 위험할 것 같지 않지만, 바로 이처럼 뺑소니나 사고 후 미조치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될 위험을 갖게 되고, 그래서 면허 없이 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사고 났을 당시 무면허 운전으로 형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범하면서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실형 또는 벌금 둘 중에 한 가지의 형태 말고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법승 대전사무소 변호인들은 사건의 경위, 살아온 삶의 모습, 형태 등을 촘촘하게 어떻게 더 긍정적인 양형을 준비할 것인지를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무면허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의뢰인이 구속이 된다면 가족의 생계에 치명적인 상황이라는 점, 피해자하고의 합의도 저희들이 원만하게 이루어내고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충분히 피력하여 이러한 노력으로 의뢰인은 7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어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도 음주운전 못지않게 반복적으로 범해지는 위험한 행동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의 경우는 가벼운 처벌을 받을지 몰라도 반복될 경우에는 중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만약 무면허 뺑소니의 혐의를 받게 된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무면허 운전을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하시면 안 된다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면허 없이는 절대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법승TV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박은국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